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이미 다른 사무실에 신청을 했는데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전화도 많거든요. 회생 접수 후에도 저에게 보정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돼요. 제가 전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카톡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정과 관련해서 이미 사건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문의를 한다는 뜻은 그 사무실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보정을 고객에게 맡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얘기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고객들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의뢰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많겠죠. 이렇게 고객한테 보정을 맡기게 되면 사실 이걸 돈 주고 사건을 의뢰할 이유가 없죠. 내가 잘 모르니까 고액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개인회생을 맡겼는데 신청 접수만 해주고 보정 명령이 나오니까 보정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다 알아서 준비해라는 식으로 맡긴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정 명령을 고객한테 맡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정 명령이 뭔가,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요, 그 신청인의 재산, 채무, 대출금 사용처, 가족 관계, 자녀의 유무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변제금을 정하고 원금 탕감을 해줄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건 신청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여러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와서 그 명령에 맞춰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또 보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회생 신청 서류를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다거나 또는 기존의 신청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게 보정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정명령이라는 건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해요. 단순히 서류를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덧대서 제출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대출금 사용처나 기존의 재산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등을 다 체크해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러한 내용의 보정은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특히 법원에서는 표를 좋아해요. 이 표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대출금 사용처나 기존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변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꼭 그 보정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고객이 반드시 서류를 떼와야만 한다면 그런 서류는 고객에게 이러한 서류를 떼서 주셔야 돼요 라고 안내할 수는 있겠지만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표를 고객에게 만들어 오라, 이전의 재산 처분 내역을 다 정리해서 오라, 이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표나 대출금 사용처 제대로 정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도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도박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었다 뺐다 하루 종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정리 못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맨날 하는 게 그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 직원도 되게 고생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무조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고객에게 정리해서 해오라 그런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죠. 변제금 그렇게 맡겨버리면 변제금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무실들은 피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저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잘 피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수수료를 주고 일을 맡겼다면 그 뭐 변호사, 법무사 많잖아요. 뭐 광고도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전화를 해서 상담을 본인이 직접 간다면 적어도 그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은 받아야 된다고 봐요.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구명모 법무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가니까 막상 상담은 엉뚱한 사람이 해주고 있다. 그러한 사무실은 적어도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보정과 관련된 업무도 반드시 대리인에게 명확하게 맡기는 것이 정확해요. 본인이 보정을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잘못될 우려도 많을 뿐더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돈을 주고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정에 관한 서류를 본인이 하지 마세요. 대리인에게 꼭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나서 또 뭐 문제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적어도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든지 뭐 하고 있다면 그 사무실에 갔을 때만큼은 뭐 전화는 딴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무실에 갔을 때만큼은 그 자격자 대리인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 사람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 건지도 확인을 하시고 사건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